여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토론에서 몇 개의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버젓이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고지 들려지십니까? 전문가들의 증언도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기표된 것도 유효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표가 돼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짜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 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내렸던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당시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인데 이고 당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투표함이 이렇게 다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은 헝겊 자루를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은 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가 끝난 후에는 플라스틱 통에서 헝겊 자루를 빼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헝겊 자루형 사전투표함은 보안 스티커도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헝겊 자루와 투표함 뚜껑 사이로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넷째,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판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탈취당한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비상 상태입니다. 다섯째, 이제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또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인사에 대한 막무가내식 탄핵을 일삼고 또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 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인지 또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누군지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또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증거 사진도 찍고 또 개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낼 수 없이 많은 증거 자료를 분석해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정말 받아낼 수 없이 많은 부정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다섯째, 이제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날짜는 12월 30일 월요일 14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가능한 한 최우선의 날을 구했습니다.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갔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다 오십시오. 야당 국회의원들, 언론, 일반 시민들 모두 다 오십시오.
기자 여러분들도 다 오십시오.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온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이 국헌 문란인지 또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꼭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서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할 기자 여러분들은 시비를 가려서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주요 언론 기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했던 그런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매주 집회를 하는데 주요 언론의 기자들 안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은 많은 기자 선배들로부터 기사는 발로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면서 취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이것을 옮겨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용감한 기자들,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들의 정론 직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것입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자업